장 4절에 대해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이빨이 잇몸하고 달려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다 보면 윗니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아랫니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되죠.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 내리거나 쓸어 올리듯이 닦는 거예요. 위에는 쓸어 내리고 아랫니는 쓸어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치아 사이에 음식물과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 잇몸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죠. 칫솔질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잇몸을 손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은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손상의 원인이 되고 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하게 되면 이게 칫솔질한 그 물이 기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 걸릴 수 있고요. 앞니와 칫솔모의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 칫솔질하는 것도 45도, 면도하는 것도 45도예요. 잘 모르면 45도. 그죠? 네. 그리고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짜 올리면 안 된다 그랬죠? 칫솔에. 이렇게 짜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요. 거품이 많이 나고 또 이 거품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이빨이 잘 닦였으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두툼하게 짜오르는 게 아니라 칫솔모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짜야 된다는 거예요. 치약은. 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네. 4번 잘 봐요.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거예요. 방수포는 어깨 밑에 깔아야 되는 거죠. 머리 감기는 거니까. 목까지만 깔면 어떻게 해요? 여기 머리만 딱 하면 밑에 시트가 젖을 수가 있겠죠. 네. 3번이요, 3번. 침상에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베개를 치우고 머리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난간 때문에 불편하죠. 머리 감기기가. 그래서 베개를 치우고 대상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에 머리가. 근데 요 머리가 모서리로 오게 한다. 요렇게도 나오고 또 틀린 답으로는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어깨가 모서리에 가면 어떻게 돼? 머리는 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잘 나와요. 창문은 닫아둬야 되는 거고, 닫고, 창문은 닫고. 우리가 시트 교환할 때만 창문을 여는 거고, 그 이외의 거는 머리 감기기, 목욕하기, 뭐를 하든지 간에 닫아야 된다 그랬죠. 침상 배변도 그렇고, 창문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수건은 어디다 올려요? 수건은 얼굴이 아니라 눈. 수건은 눈에 올리는 거. 수건은 눈. 귀는 솜. 귀마개 솜으로 해야 돼요. 근데 눈과 귀를 수건을 올려서 덮으면 눈은 덮을 수 있지만 귀는 안 되죠. 또 어떤 거는 눈과 귀에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이렇게. 그러면 귀는 막지만 눈은 뭐 솜으로 막아요. 그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방수포는 머리 밑에서 목이 아니고 어깨까지 깔아야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수건은 여기 밑에 머리 쪽에 방수포를 깔아요.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큰 수건을 하나를 깔아요. 그리고 수건을 여기
어깨하고 가슴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보온을 위해서. 가슴부터 허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가슴까지. 네. 3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4번. 예, 4번이 남성 나오면 요거예요, 요거. 남성 나오면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게 되죠. 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상상하지 말고. 자,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회음부 청결하는 거는 뭔가 소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 소독이 아니기 때문에 멸균 장갑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에 그 아래 방수포를 깔아 변기 밑에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변기 빼내고 둔부에 이거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한다는 여성용이에요. 여성 회원부 관리를 할 때 무릎 세우고 그 밑에 변기 되잖아요. 그래서 물 뿌려주고 했을 때 이 변기를 뺐을 때 둔부에 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에 해당되는 거고. 네. 4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3번. 통목욕을 할 때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또 말초에서 심장 쪽으로 정맥혈을 보내기 위해서는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1번 보시면 마비된 손으로 뭐 잡을 수 있나요? 이거는 건강한 쪽 손으로 건강한 쪽 속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아야 되고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들어가고 마비된 쪽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쪽, 마비된 쪽.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맞는 거고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5분이에요. 욕조는 5분.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욕조에서는 5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에 감겨야 돼요. 우리 교재가 요번에 새로 바뀌기 전에는 뒤로 젖힌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뒤로 젖힌다가 나오면 그거는 옛날 거고 최근에 바뀐 거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에 그렇게 해서 닦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를 숙이지 못해요. 그러면 샤워캡, 머리에 쓰는 샤워캡 있죠? 눈에 물 안 들어가는 거. 그걸로 사용하면 되죠.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A는 먼저 벗기고 B는 먼저 입히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 그러면 왼쪽을 주먹을 쥐라 그랬죠. 왼쪽. 그러면 먼저 벗기는 거는 임마벗건. 그래서 1번은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왼쪽이 마비니까 벗기는 거는 벗건. 그러니까 어느 쪽에? 오른쪽이죠. 입히는 거는 마비인 왼쪽. 그쵸? 임마벗건. 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 찬물에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5번이죠, 5번. 의치는 건조가 되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찬물이나 의치 보관용 용액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돼요. 1번 보시면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뜨거운 물, 의치가 변형이 돼, 뜨거운 물은. 아니면 그냥 실온에 놔도, 물에 안 담가놓고 실온에 놔도 변형이 돼, 틀어져요. 그리고 표백제에 담가 놓으면 의치를 손상이 되겠죠. 이제 표백제, 뜨거운 물 다 틀리는 거예요. 의치를 빼고 낄 때는 위에서 아래라고 그랬죠. 끼울 때도 위에서 아래, 뺄 때도 위에서 아래. 4번은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서는 어떻게 해요? 찬물에 담가서 보관한다.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에. 뭐 때문에 그래요? 잇몸이 상해요? 잇몸이 압박받는 거를 방지. 잇몸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잇몸이 계속 눌리잖아요. 끼우고 있으면. 그래서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시간은 빼놓는데 낮에는 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빼서 밤새도록 놔두면 8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시간 빼놓으면 잇몸이 압박되는 거를 방지한다. 이거 나와요. 의지를 빼놓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면 잇몸 압박 방지예요. 답이. 그래서 찬물에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는 샴푸예요. 물 없는 샴푸. 그래서 모발에 직접 발라요. 직접 발라서 거품을 내서 오염물을 제거하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요. 젖은 수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발 전용 세정제 나오면 물 아니면 물기 있는 거 이런 게 나온다면 다 틀려요. 그래서 1번은 물과 세정제 섞는다는 거 틀렸고요. 또 세정제를 수건에 묻히는 게 아니라 세정제는 직접 머리에다 어떤 거는 손에 거품을 내서 바른다. 아니면 뭐 30분 동안 놔두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아니에요. 바로 머리에 직접 바르고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서 흡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거품 나게 마사지해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 아니고 수건으로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2.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3.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4. 회음부를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아낸다. 5.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간호할 때는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돼요.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서 목욕담요를 덮어주는데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른 목골로 덮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 왼쪽 요 모서리를 가까운 쪽 다리를 감싸요. 이쪽도. 그러면 밑에 회음부 쪽을 가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가 답이에요.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세워놔야 돼. 무릎을 세우고 그러면 여기다 변기를 대주면 그 변기 있는 쪽에다 물을 뿌려주고 또 비눗물로 닦은 다음에 또 물을 뿌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멸균 장갑이 아니라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한다. 그리고 회원부를 닦을 때는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요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고요. 회원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독해 준다가 아니라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보고한다. 그죠? 회원부에 분비물 있으면 소독이 아니라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9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30도씨 이내로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함께한다. 4. 팔, 몸통, 회원부, 다리순으로 닦는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3번. 거동이 불편해요. 그런데 통목욕이에요, 통목욕. 물의 온도는 몇 도예요? 35도.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 물의 온도는 35도예요. 잘 모르겠으면 체온이 36도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물의 온도는 요양보호사에 뭐로 해요? 발끝이 아니라 손등. 손등으로 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그리고 대상자가 욕조 가운데 앉으면 부력으로 몸이 떠요. 그래서 욕조 벽 쪽으로 기대어 앉아야 되는 거고요. 닦는 순서는 말초에서 심장, 4번은 말초에서 심장,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요 순서대로 닦아야 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욕을 한 후에는 선체로 옷을 입히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힌다 그러면 맞겠죠. 1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손 주먹을 쥐고선 읽어야 되겠죠. 입히는 거예요. 1. 오른팔 머리 왼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머리 왼팔 오른팔 4. 왼팔 머리 오른팔 아직 다 안 읽었잖아.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몇 번이에요? 임마, 그쵸? 마비니까 오른쪽, 단추가 없는 거니까 티셔츠니까 머리가 가운데죠. 그래서 오른팔, 머리, 왼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마비 쪽부터 입고 그래서 요거를 임마 그랬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래서 벗건, 임마 벗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마른 꺼지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남겨둔다. 몇 번이에요? 마른 걸로 닦아요?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모르면. 순서가 모르면 위, 아래. 그러면 뭐예요? 윗 잇몸을 먼저 닦고 아래를 닦는다는 맞잖아요. 순서를 모르면 위, 아래에서 위에 잇몸과 아래 잇몸. 그쵸? 그 다음에 입안으로 들어가서는 입천정, 혓바닥. 맨 마지막에는 양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구강 간호는 부드러운 꺼즈나 스펀지, 물을 적셔야 돼요. 마른 게 아니라. 그래서 잇몸과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일반적으로 순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는 거예요. 위아래. 그 1번 같은 경우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 나고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질은 구토죠. 구토. 요게 구역질이 구토잖아요. 구토가 나면 이 토물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질식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토 질식을 유발을 시켜요. 이번은 마른 꺼지 아니라 그랬어요. 젖은 꺼지에 물기를 짜서 닦아야 되고 위에 잇몸 닦고 아래쪽 그러니까 위에 잇몸 이빨 그쵸? 그리고 아래 잇몸 이빨 이 순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닦고 아래쪽을 닦는다. 4번은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앉히든지 이게 앉는 게 안 되면 건강한 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돌려 눕힌다가 맞아요. 그리고 5번은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닦아줘요. 건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입술은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그랬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12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건조를 위해서 오일을 발라준다. 손발 청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습이에요. 보습. 그래서 오일, 로션 이런 걸로 발라주고 또 닦을 때도 보습 관련된 비누 있죠. 그런 걸로 닦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갈라져요. 피부가 갈라지면 그게 또 상처가 나겠죠. 갈라진 자체가. 네, 그래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보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발 뒤꿈치 갈라지지 않게.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는 나일론 양말이 아니라 양말은 면 양말이에요. 면 양말. 또 아니면 뭐 모직 양말을 신긴다. 이러면 틀려요. 면이 나와야 돼요. 면. 그리고 발톱은 어떻게 해요? 둥글게가 아니라 발톱은 일자예요. 일자.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발톱은 어떻게 해요? 알코올로 소독해 주나요? 잘라줘요? 보고. 문제가 있는 건 무조건 답이 보고예요. 그 다음에 1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5번. 눈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닦은 후에 수건이나 꺼지에 깨끗한 다른 쪽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닦아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이렇게 있죠. 여기 눈을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왼쪽 눈을 먼저 닦고 안쪽에서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수건의 다른 면으로 오른쪽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순서. 그리고 얼굴 닦는 순서는 어디에? 얼굴 다음에 이마, 목이죠. 그쵸? 얼굴 다 닦고 이마, 귀, 귓볼, 목 이렇게 가죠. 2번은 면봉으로 귀 안쪽이 아니라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이러면 맞아요. 아니면 웨이도라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3번은 샴푸를 묻혀서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배꼽을 중심으로. 네,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14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3번이 3번. 1번은 왜 틀렸어요? 몸과 다리를 덮는다. 복부가 아니라 몸하고 다리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마른 목골로 이렇게 해서 몸과 다리를 덮었었죠. 둔부 밑에 변기를 넣어놓은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라 방수포를 깐 다음에 방수포를 깔고 수건을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비눗물 칠해서 닦고 다시 따뜻한 물을 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변기를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거죠.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독해주나요? 보고죠, 보고. 예. 그리고 회음부 세척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1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몇 번이에요? 2표요, 2표. 벗기는 게 아니라. 임마, 뭐예요? 몇 번? 3번이죠.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입히는 거. 그러니까 마비가 그냥 편마비다 그러면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 오른쪽이 마비다 그러면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비가 어느 쪽에 있으면 이거를 입히냐 벗기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단추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티셔츠죠 이거는. 그래서 티셔츠는 가운데가 머리가 와야 되겠죠. 그죠? 16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예,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치 세정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약으로 닦나요? 치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약은 사용하면 안 돼. 의치를 닦을 때는. 그럼 이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주방세제를 사용한다. 퐁퐁. 주방세제를 사용을 해요. 뜨거운 물에 의치 담가놓으면 모양이 변형이 된다 그랬어요. 의치를 끼고 자면 잇몸이 압박이 된다. 잇몸 압박. 그리고 의치는 물로 헹군 후 물에 담가야 되죠. 건조기로 말리는 거 아니고 의치를 뺄 때는 위에서 아래, 끼울 때도 위에서 아래라고 했어요. 1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두피에서 모발 쪽이에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야 되고, 두피에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 바르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이고, 머리카락은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으로 빗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이게 답이죠.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발 세정제가 아니라 물을 묻혀서 잘라버려요. 물을 묻혀서 빗는다 그랬죠. 물을 묻혀서 빗는다. 1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예. 보습 기능 있는 비누 사용해야 되겠죠.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양말은 모직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면양말을 사용한다. 손톱은 둥글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그쵸? 그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가 놓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물질 제거도 잘 된다 그랬어요. 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했죠. 1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네, 5번이죠. 5번. 침상 목욕할 때 발에서 허벅지, 말초에서 심장 방향이죠. 이렇게 닦는 거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아주면 정맥혈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예요.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임마 오른쪽이죠. 오른쪽 머리 왼팔 21번 대상자
21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번이죠. 네. 왜 이렇게 갈까요? 다음 두발 잠깐만요. 2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뭐예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예요. 물로 헹구지 않고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 거죠. 마른 수건. 그래서 물로 적시면 물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물은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따뜻한 물. 여기 린스로 헹구는 것도 물. 젖은 수건 안 되죠.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르고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거품나게 마사지한 후에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되는 거죠. 23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체온 유지죠. 그래서 물을 어디다 뿌려줘요? 몸에다 뿌려줘야죠. 가슴에다 뿌려줘요. 목욕을 할 때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요. 근데 다른 시험 문제는 따뜻한 물을 욕실 바닥에 뿌린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몸에다 뿌려줘야 돼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네, 5번이죠, 5번. 침대는 수평이 아니라 반자위, 머리를 올려 앉혀서 해야 되고, 눈곱이 있는 눈이 아니라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고, 또 수건의 다른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닦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눈, 코, 뺨, 귀, 목 이렇게 되죠. 그리고 4번은 면봉으로 귀 안쪽이 아니라 귀 입구 아니면 웨이도 요거는 맞는다 그랬죠. 근데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이거는 선생님들 교재 바뀌기 전에는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교재가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코털 나오면 코 밖으로 나와 있는 것만 깎아준다. 25번 현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마비된 쪽을 벗긴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몇 번이에요? 그냥 다리부터 벗겨요? 몇 번이에요? 바지예요. 바지 벗기는 거. 네, 2번. 바지라 그랬어요. 바지는 일단 엉덩이가 빠져야 돼요. 그쵸? 근데 엉덩이를 빠진데 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를 벗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바닥에 지지라고 엉덩이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벗기는 거니까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된 쪽. 이렇게 해서 나가, 다나.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거 바지는 입힐 때는 발부터. 그 다음에 엉덩이가 뒤에요. 근데 벗길 때는 엉덩이가 빠져야지 다리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2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3번이죠. 머리 감기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통목욕이나 일반적으로 머리 감길 때 그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해서 목욕 중에 불편감을 줄이고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식전, 식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식사 후니까 안 되는 거고 물의 온도는 몇 도라 그랬어요? 10도가 아니라 30도, 35도, 35도. 그리고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젖은 머리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로 말린다. 이러면 맞겠죠? 두피 손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2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몇 번이에요? 세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근데 더러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한다. 그쵸? 손톱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손끝으로 마사지. 30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바르자마자 거품나게 마사지 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그랬죠. 손에 적셔서 거품을 내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직접 바른다 그랬죠. 2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4번.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으로 닦아야 돼요. 전용 수건, 전용 용품, 전용 꺼주 이런 걸로. 다리는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운다 그랬죠. 무릎을 세우고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로 닦아야 되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등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몸과 다리를 덮어준다. 2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5번이죠. 팔은 손목에서 위팔,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 5번이 맞죠. 3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라.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몇 번이에요? 가나다로 얘기해주세요. 가나다로. 상의를 입히는데 단추가 없어요. 그러면 티셔츠죠. 입마. 그러니까 가다나. 이렇게 돼요. 가다나. 그쵸? 제일 먼저 입마잖아요. 마비. 마비가 있는 쪽을 넣고 머리 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팔.
하다나 이렇게 1번이죠. 31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부 및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몇 번이요? 예, 잇몸이 압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몇 시간 동안 빼나요? 8시간 동안 뺀다 그랬어요. 32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의 밑으로 접어 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네, 1번이죠.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번에 방수포는 어디 깔아요? 어깨 밑에. 어깨 밑에. 그리고 수건은 어깨 밑에 깔아서 방수포 위에 깐다 그랬죠? 그래서 어깨에서 가슴까지. 어깨에서 다리가 아니라 가슴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의 끝은 어디로 가요?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으면 한강이 되죠. 그래서 패드의 끝은 양동이에 넣는다. 양동이. 만약에 패드가 없어요. 패드가 없으면 비닐에다가 신문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이불을 말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33번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4번이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고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고 물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모직 양말이 아니라 면 양말을 사용해야 되고 식초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근다 그랬어요. 34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몇 번이요? 5번? 치매 대상자한테는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죠. 아, 이렇게 열이 나는데 목욕을 시켜달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치매 대상자는 특징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체력 소모랑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은 피하는데 이렇게 막 목욕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주면 되겠죠. 35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 이거는 똑같이 나왔던 거고. 네. 3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네, 5번이죠. 혀를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구토. 구토하고 뭐라 그랬어요? 질식. 질식. 똑바로 높은 상태에서 닦는 게 아니라 앉히든지 아니면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해야 된다 그랬고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쵸? 이 생리식염수에 의해서 흡인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며 닦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꽉 물어요. 이 손가락을 꽉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를 물기를 짜서 닦아주면 되겠죠. 37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발에 튀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가요. 발가락은 알코올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비눗물로 닦인다. 예, 그리고 양말을 신길 때는 이게 각질 제거는 아니지만 면 양말을 신기고, 발의 티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제거해야 돼, 병원. 티눈이 있다라면 보고를 하는 건 맞겠죠.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손톱깎이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38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1.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몇 번이에요? 4번. 답만 피해서 가보세요. 1번. 아, 1번. 5개 중에 하나겠죠? 잘 보세요. 몇 번이에요? 2번? 1번이죠,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신다. 목욕할 때 수분 손실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이 끝난 후에 차나 물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면 1번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욕은 2, 30분만 하라 그랬잖아요. 2, 30분. 통목욕은. 통목욕 전체 목욕 시간은 2, 30분. 욕조는 5분이라 그랬어요. 5분. 그죠? 근데 이 2, 30분 안에 5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5분이 아니라. 22에서 26도는 요거는 실내 온도고 목욕물의 온도는 35도라 그랬잖아요. 체온 정도.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말초에서 몸의 중심. 그걸 목욕 다 하고 나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 감기라는데 여기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 틀린 거죠. 4개가 다 틀렸잖아요. 그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음료나 물을 제공한다예요. 39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1번이요. 면도칼로 다듬어요.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2번.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준다. 그리고 코털은 삐져나온 것만 깎아준다.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낸다. 입술과 그 주변은 뭘로 닦아요? 꺼즈나 이런 걸로 닦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쪽을 먼저 닦고 수건의 다른 쪽 면으로 반대쪽 눈을 닦는다 그랬죠. 4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마비인데 벗긴대요.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벗건. 입마 벗건이 입마 벗건.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벗긴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벗건. 왼쪽이 마비라고요. 수의 오른쪽, 왼쪽. 웬 수액이 또 첫 번째로 나와요? 수액이나 머리는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가운데 수액이 있는 거. 그러면 왼쪽이 마비죠. 벗이잖아요. 벗건. 그럼 뭐예요? 1번이죠. 1번. 왼쪽이 마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니까 왼쪽 팔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부터 벗기고 머리 벗기고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액 아니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머리 대신에 수액이죠. 그렇죠? 41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5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 의치는 물에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입이 말라 있는데 의치를 끼우면 달라붙겠죠.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입안을 물로 다 헹궈내면 입안이 촉촉하니까 의치가 들러붙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야 돼요. 그 베타딘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끼우거나 뺄 때는 윗니부터라 그랬고, 이 의치를 닦을 때는 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해야 되고요.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어떻게 동시에 끼워요. 위에 거 끼우고 아래 거 끼운다. 4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네, 4번이죠. 모발에 발라서 거품 나도록 마사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43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요도 항문 2. 요도 항문 질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순서를 잘 보세요. 3번이죠. 요도 질 항문 요도질 학문이에요.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의 순서로 닦는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을 씻긴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네, 3번이죠. 오른쪽 다리부터. 건강한 다리 들어가고 불편한 다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왼쪽이 편마비라니까 오른쪽 다리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닦는 순서는 다리, 팔, 몸통. 그렇죠? 욕조는 30분이 아니라 5분이고 그래서 건강한 오른쪽 다리부터 들어가고 왼쪽 다리 들어가야 돼요. 대상자를 부축을 할 때는 불편한 쪽을 잡아줘야 되니까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키고 목욕 후에는 귀 속이 아니라 귀 입구에 있는 물기만 닦아야 되겠죠.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다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라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보세요. 가나다라 순서. 아까도 나왔었죠. 벗건. 그쵸. 가다나라. 아니. 자, 보실게요. 일단은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그쵸?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서 엉덩이를 빼고, 벗건.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 오른쪽. 가다나라. 그쵸? 가다나라요. 그 다음에 46번. 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잘 보세요. 네.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몇 번이에요? 혈액응고 장애자 칫솔질이에요. 보세요. 칫솔질 하고 나서 치실이에요. 이빨 닦을 때는 333. 333. 5번. 네,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는 거예요. 혈액응고장애라는 거는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에 출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을 안 해요. 치실 사용 안 해요. 그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하면 상처 나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제, 이를 닦을 때는 그리고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으면 구토, 질식 일어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치실하고 칫솔질 할 때는 칫솔질을 한 후에 치실이에요. 칫솔질 다음에 치실이에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1번. 린스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헹군다 그랬죠? 2번은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 해야 되고,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 바르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4번은 대상자의 어깨가 아니라 뭐예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되고요. 5번은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그쵸? 48번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둔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네,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 동안 담가 놓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49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몇 번이에요? 맨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회음부는 몇 개? 1번.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맨 마지막은 회원부예요. 근데 만약에 회원부가 또 하나가 있어요. 회원부가. 그러면 회원부 앞에 몸통 있는 걸 닦아야죠. 말초에서 심장 방향. 그래서 다리, 팔, 몸통, 맨 마지막에 회원부예요. 이거는 통목욕 할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요 순서대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욕조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아직 안 읽었잖아요. 5. 겉옷이 맨으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준다. 몇 번이에요? 다 읽으면 답을 하시라고. 몇 번이에요? 네, 4번. 갈아입기를 치매잖아요, 치매. 치매 대상자는 옷을 갈아입는 것도 싫어하고 목욕하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옷 갈아입는 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면 잠시 후에 다시 시도를 해본다. 그래도 똑같다. 그러면 목욕 시간에 옷을 갈아입히면 돼요. 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요 순서를 잊어버려요. 겨울철에도 반바지 입고 나오고 또 내복이 겉으로 와야 되잖아요. 내복이 겉으로 와야 돼요. 옷을 입을 때
순서가 막 뒤바뀌어서 입어요. 내복이 겉에 있고. 내복을 겉에 입는다고. 그러니까 옷도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방을 입는다. 그러면 내복 다음에 남방이잖아요. 남방 위에다 내복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속옷을 위로 입어요. 그래서 침해 대상자는 겉옷이 맨 위가 아니라 속옷이 맨 위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놔두면 요 순서대로 입으세요. 그래서 속옷에서 겉옷의 순서대로 놓는다예요. 되겠죠? 51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4번. 4번이죠. 뜨거운 물에 삶으면 의치가 변형이 돼요. 휴지에 싸서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하죠? 그리고 또 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끼우는 게 아니라 빼서 보관해요. 얼마 동안? 8시간 동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대체를 해야 돼요. 치약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치약은 마모제가 있어서 치약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윗니 빼고 아랫니를 빼줘야 돼요. 위, 아래 끼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52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3번이죠. 자, 보실게요. 모발 끝에서 두피가 아니라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어야 되고, 머리는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빗겨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엉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적셔서야지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면 한 열흘만 누워있으면 삭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제공하는 거는 대상자에게 자존감, 만족감을 높이고 대상자의 의사대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53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몇 번이에요? 1번. 반신욕 시켜요? 4번. 4번. 혈압약 주고서 하나를 드세요. 그러고 목욕시켜요? 3개 남았어요, 이제. 5번이죠, 5번.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은 미뤄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지러움증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미루는 게 맞아요. 54번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늘을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목욕 중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줘요. 창문은 닫아야 되죠. 창문은 닫고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시키는데 안 되죠. 빨리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 목욕물의 온도는 35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닦을 때는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혈액이 심장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벗겨요.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1번. 네.
건강, 건이죠.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죠. 5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1번. 예, 이거 아까도 나왔던 문제죠. 요거는 잘 나와요. 그리고 머리는 뒤로 젖히면 흡인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치약은 칫솔무위가 아니라 치약에 스며들도록. 앞니와 칫솔무의 각도는 45도이다. 그리고 입안은 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충분히 아니면 여러 번 헹군다. 57번 통목 역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의자에 앉혀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준다. 네, 3번이죠. 목욕의자에 앉혀서 머리는 앞으로 숙이게 한다. 낮보다 저녁이 아니라 저녁보다는 낮 시간대가 좋고 수건으로는 양쪽 귀가 아니라 어디를 덮어요? 눈을 덮어야죠. 그쵸? 수건은 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닦을 때는 귀 입구만 닦아줘요. 젖은 머리를 빗질한 젖은 머리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맞아. 이렇게 되면 맞겠죠? 58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팔은 손에서 어깨,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복부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 둔부는 엉덩이 사이랑 항문 주위까지도 닦는다 그랬죠. 59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붙여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3번. 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주죠. 세수할 때는 반자위로 앉혀야 되고 여기 닦는 거는 눈, 코, 귀, 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입술과 그 주변은 알코올솜이 아니라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근데 눈 주변은 비눗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젖은 꺼지로 닦아줘야 되고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눈의 안쪽, 눈은 안 한다 그랬죠. 그죠?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거예요. 입혀요. 오른쪽.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1번. 입마죠. 그러니까 마비니까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1번이 되겠죠. 61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4번. 예, 4번이죠. 의치는 건조되거나 뜨거운 열에 노출이 되면 변형이 돼요. 그래서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하는데 이 물은 찬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물. 6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63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네, 5번이죠. 대변은 목욕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라 그랬죠. 마비된 쪽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쪽 다리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 욕조에 들어가는 순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죠. 5분. 네. 통목욕할 때는 어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64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2번이죠.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에는 음경을 부드럽게 잡아요. 피부가 접히는 부분,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죠.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왼쪽 마비요. 입히는 거, 입힐 때 먼저 벗기는 거, 먼저 입히는 거. 오른쪽, 왼쪽. 됐죠? 왼쪽이 마비니까 먼저 벗기는 거는 벗건.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고 입히는 거는 입마 왼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되겠죠. 6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아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네, 잇몸에서 치아 쪽이죠. 입안에 청량감이 유지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충분히 헹군다. 충분히. 한 번이 아니라 충분히 헹궈요. 그리고 뒤로 젖히면 흡인의 위험이 있다 그랬죠. 치약은 칫솔모에 두툼하게가 아니라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고 혈액 응고장애자는 치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6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용고를 바른다. 몇 번이에요? 네,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네. 머리를 감길 때는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를 피해야 되고 대상자의 불편감과 어지러움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1번은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되고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해야 되고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연건조가 아니라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그리고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고 바르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6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대상자 스스로 씻을 수 있게 수건을 줘야 되는 거죠.
6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네, 5번이죠. 더러우면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시도한다 그랬죠. 7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4번. 네,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으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부력으로 몸이 뜬다 그랬죠. 그쵸? 1번은 순서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그렇죠? 네, 그리고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안전 손잡이는 불편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고, 물의 온도는 뭐로 하라 그랬어요? 요양보호사의 손 등으로 확인하라 그랬죠. 71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네, 5번이죠. 표백제 안 된다 그랬어요. 의치를 뺄 때는 위에서 아래, 끼울 때도 위에서 아래라고 그랬죠. 예, 전체 의치는 맞춰서 보관한다. 짝을 맞춰서. 그래서 두 개를 윗니 아랫니를 다 같은 통에 보관을 해야 돼요. 7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안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그랬죠. 수건은 눈에만 수건이고 귀는 귀마개 솜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한쪽 귀가 아니라 양쪽 귀를 다 막아야 돼요. 방수포는 어디 깔아요? 머리에서 어깨까지. 그 수건은 어깨에서 가슴까지 덮어주는 거죠. 73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2번이죠.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가놓는다 그랬어요. 발끝에서 허벅지로 씻기고 각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피부는 보습을 시켜야죠.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준다. 발톱 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한다.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그랬지. 일자. 7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안은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2.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뺨, 코 순으로 닦는다. 네, 4번이죠. 귀 입구 맞죠? 코안을 알코올솜으로 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숨막혀 죽어요. 알코올 솜으로. 예. 눈은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얼굴은 눈, 코, 뺨, 그 다음에 이마, 목. 75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4번. 예, 4번이죠. 1번은 손목에서 어깨 방향, 유방은 원을 그리듯, 복부는 시계 방향, 그리고 옆으로 눕혔을 때는 목에서 둔부까지, 위에서 아래, 회원부는 요도질 학문이에요. 76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2번. 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 전후는 안 된다고 그랬고,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해야 되고요. 물의 온도는 35도.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한다. 77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5번. 네, 5번이죠. 뭐 헹군다, 물, 젖은 거 이거 다 틀리는 거죠. 7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유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 여기가 회음부를 덮어주는 거고, 둔부 밑에는 방수포를 깔고 변기를 넣어야 돼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유지가 아니라 물로 부어서 닦아주고, 회음부의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79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진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2번이죠. 식초물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잘라줘야 되고, 무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직이 아니라 면양말을 신겨야 되고요. 발톱 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한다.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는 건조가 아니라 보습을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발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갈라짐이랑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순서 벗기는 거예요. 하의. 가다나라. 가다나라. 가다 나라. 나라. 이제 세 번째 나오니까 잘하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벗기고 그 다음에 벗기는 거니까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이렇게 벗기는 거죠. 입힐 때는 입마, 마비된 발 끼우고 건강한 발 끼우고 무릎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서 입혀야 되겠죠. 81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운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네, 5번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82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가기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의 끝은 양동이 안에 넣는다. 네, 5번이죠. 수건은 눈만 수건이고, 그죠? 비는 솜이에요. 근데 양쪽 비. 감긴 후에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그리고 머리 감기로 면봉은 빗속이 아니라 귀 입구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침대 모서리 오는 거는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히고 83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은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아야 되겠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코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3번은 순서가 어떻게 해요? 눈, 코, 이마, 귀가 되겠죠. 입술과 그 주변은 알코올 솜이 아니라 뭘로 닦아요? 비눗물로 닦는다. 네, 눈은 비눗물 아니에요. 코는 콧속도 닦고 콧방울도 닦아요. 그리고 콧돌은 삐져나온 털만 깎는다. 84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겼을 경우 잘라낸다. 2.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네, 4번이죠. 머리카락이 엉겼을 때는 물을 묻혀서 빗어주라 그랬고 이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 거는 머리를 감을 때죠. 이거는 감길 때. 근데 지금은 머리 손질이기 때문에 기막에 솜 안 막아도 돼요. 머리는 매일 빗질한다. 매일. 빗질 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모근을 강화하면 한 대 얻어 맞는다고 그랬어요.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거 아니죠, 머리. 네. 85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발끝에서 허벅지, 팔은 손목에서 어깨, 유방은 원을 그리듯,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복부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네, 여기까지 85문제 풀으셨고요. 네, 이것이 32회부터 기출문제 32회부터 2022년 11월 5일 마지막 40일의 문제까지 요 개인위생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85문제 요약을 한 거니까 선생님들 요 문제만 확실하게 알면 개인위생에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몇 개를 맞는다고요? 5문제는 확실하게 실기 문제에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저 85문제 중에 5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85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